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 김인섭 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김인섭 씨 유죄 선고 어떻게 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김인섭 씨는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 김 씨는 이 개발업자 정바울 씨와 동업관계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원은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이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이런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만 70세의 고령이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가 이제 판결 집부에는 설명 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요. 김인섭 씨와 이 대표가 특수 관계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판결은 네. 김인섭 씨를 중심으로 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인섭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네네. 이 청탁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청탁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정진상 씨,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이 백현동 아파트의 어떤 정상향을 네.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어제 1심 재판부에서는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다른 능력이 없이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로비 업무만을 한 사람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어떤 일 허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어저께 일단 1심 판결에서는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하고 알고 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둘 간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관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수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정황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구체적인 개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그 백현동 종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제 판결 후에 배포한 14쪽의 설명 자료에서 국토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 2층에서 백현동 사업을 잘해보라고 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는데요. 예. 당시 성남시청 2층에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정책시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판단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수사는 이제 허위사실유포 공선법 위반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토부로부터 몇 차례의 공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본인은 협박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예. 당시에 어떤 실무진들,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증언 내용을 보면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협박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뭐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송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예. 그러면 4단계 종상향을 어떤 원인으로 하게 됐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원인을 지금 이 판결이 1심에서는 일단은 보여준 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어떤 강압적인 어찌 보면 당시에 조금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예. 정도의 압박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1심 판단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간접 정황 증거로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일단은 1심 판결 결과 자체로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단 그렇죠.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크리스만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요. 정몽규 대한체육협회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크리스만 감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왜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을 한 겁니까? 예,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고 하죠. 예. 그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과 같은 죄명으로 고발했다는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을 정몽규 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예. 협회 관계자의 업무를 강요로서 방해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선임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 상한 분들이 많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대한체육협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게 문제다. 이런 걸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데 해당 내용, 배임죄, 업무방해죄 해당이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만 보면 네.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어떤 그 임무를 저버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네.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득을 취한 건 없죠. 이득을 취한 건 오히려 계약을 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배임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방해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이력 기타의 방법 등으로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여기에 해당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저는 이 배임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예. 어찌 보면 이 시민단체에서 어찌 보면 이번에 예. 크리스만 사건 감독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조금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시민단체가요. 만약에 크리스만 감독의 경질과 관련한 위약금 청구한다. 그렇다면 크리스만 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좀 글쎄요. 시민단체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는 클린스만 감독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예. 또 클린스만 감독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가 직접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고요. 이제 우리 축구 팬들께서는 위약금이 정말로 거액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통상 이런 계약들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 준거법이 한국법이냐 미국법이냐 또 그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그 예. 중재에 따르기로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비공개로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치 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